기초연금의 신청 대상이 되면 수급과 탈락, 수령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그렇다고 소득이나 재산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포기하려고 한다면 주객이 바뀐,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결정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채의 경우는 조금만 신경 쓴다면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 감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에 적용되는 부채의 종류와 산정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JTV 이리암입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이나 소득 기준, 또 재산 기준 등 소득 인정액 계산에 관한 내용은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이 상단에 표시된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면 오늘 영상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기초연금은 현행 법령상 65세 이상에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에게 단독가구는 월 30만 7,500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월 49만 2천원을 정부가 납입 없이 지급되는 복지연금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재원을 이유로 해서 대상의 70%에게만 지급하다 보니 지급 기준이 까다롭고 중요합니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보면 소득 인정액이 소득 상한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2022년 올해 기준으로 소득 상한액은 단독가구 180만원이고 부부 합산 소득 상한액은 288만원입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합으로 계산되는데 단어 그대로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공식에 따라서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한 총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월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30% 추가 공제를 하니까 0.7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 기타 소득들을 합한 금액을 월 소득평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기본재산 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 공제액은 지역별로 3단계 차등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일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순수 부채를 뺀 금액에 반영률 4%를 곱한 다음에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나오는데 만일 고급 자동차라든가 고급 회원권이 있으면 가액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소득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공제도 많고 실제 생활에서 체감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설령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보유재산이고 또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소득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산은 처분해도 금융재산으로 남게 되면 오히려 공제만 줄어들고 또 증여에도 자연 소비분만 인정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마치 수급자의 재산처럼 인정됩니다. 그래서 달리 선택지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채는 빚이라서 그 자체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소득 인정액 산정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부채가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여 공제되지 않는다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부채의 종류에 따라서 기초연금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기관 대출입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라 하면 제1금융권, 은행이 있죠. 제2금융권, 등록 대부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택대출이나 사업대출, 의료비 대출 등 용도와 종류는 상관하지 않고 금융기관 대출은 모두 부채로 인정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 설정액이 아니고 실제 대출금만을 부채로 인정합니다. 이자도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나 증권사, 신탁회사 대출은 제2금융권으로 분류해서 계산하는데 절차가 좀 쉬운 우리가 많이 쓰는 현금 서비스나 마이너스 대출, 그리고 카드론 같은 단기 신용대출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들은 입출금이 자유로워서 기초연금 조사 시에 잠시 빌렸다가 다시 갚게 되는 식으로 조사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기관 외의 대출금입니다.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보훈처, 주택공사 등 공적기관이나 또 교직원 공제, 군인 공제 등 법적 공제 등의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금융기관 외의 대출금이 있다면 신청 시에 잘 챙겨서 해당 여부를 담당자와 꼭 상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또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의 경우는 재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받으시는 연금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채로 인정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 간 부채인 사채입니다. 개인 간의 돈거래는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 그러니까 지급명령이나 지급결정문, 또 법원의 화해, 조정조서 등이 있겠죠. 이런 것처럼 확인된 사채는 부채로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사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차용증을 잘 쓰더라도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신용카드 미결제금입니다. 신용카드를 쓰고 미결제된 금액은 전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하게 됩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회차에 대해서만 부채에 반영됩니다. 여기서도 현금 서비스 연체나 카드로의 연체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아예 부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세를 주고 보관하였다가 돌려줘야 할 돈이니까 당연히 부채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시가 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8억 원이고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인 아파트가 있는데 5억 원에 전세를 놓았다면 5억 원이 모두 부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가 표준액인 6억 원의 50%인 3억 원까지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부채는 원칙적으로 부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 간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의 지급액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예전의 푼돈이 아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족 간 돈거래 등에서 신중해야 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여서 부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계산식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또 감액을 줄이려면 부채는 늘리고 재산은 줄이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기초연금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무리가 있겠죠. 이미 발생한 부채가 있어서 혜택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무관심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5가지 부채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고 챙겨서 가뜩이나 생활에서나 심적으로 부담되는 부채가 기초연금 수급에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댓글에서 부채와 관련한 질문이 있으셔서 반영되는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RBGTV 리암입니다.